안녕하세요. 청소년 보호구역 이수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청소년 보호구역에서 다소 좀 무거운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집단 성폭행, 이와 같은 행위인데요. 굉장히 좀 안타깝고 사실 생각하기도 싫은 주제죠. 그런데 최근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다시 이슈화가 되면서 사적 제재 논란도 있고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성폭행위가 다수인에 의해서 연루된 경우에 어떤 처분을 받게 되고 얼마나 중한 행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집단 성폭행이라는 것은 일반 성폭행과 어떻게 다를까요? 강간죄 규정을 한번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3년 이상이기 때문에 기본 형량이 3년이고요. 3년을 넘을 수가 있고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초범이라고 했을 때 징역 2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의 기준이고요. 제대로 반성도 안 하고 2차 가해를 하고 이런 행위를 하면 3년하고 3년 6개월이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보셔야 돼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기준이 우리 형법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예요. 무슨 말이냐? 실무상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는데 죄질이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집행유예 처벌도 가능합니다. 집행유예면 구속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인 이상이 합동해서 성관계를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부터는 성폭력 특별법이 적용돼서 특수강간죄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특수강간죄는 뭐냐?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하거나 흉기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강간죄를 범하면 그러면 특수강간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2명 이상이 같이 있었거나 칼을 들었거나 이게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7년 이상의 징역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합의를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가 7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고요. 형법상 살인죄가 형량이 어떻게 되냐?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합동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거 특수강간행위는 살인죄보다 중한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막만 보는 것도 특수강간의 공범이느냐? 아는 학생의 보호자분들이 로펌에 찾아와서 가해 학생 측에 연루가 되면 저는 성관계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만진 적도 없어요. 그냥 옆에 있기만 했는데요. 저는 막만 봤는데요. 저는 욕 한마디밖에 한 게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막만 본 거, 이런 성폭행위가 있기 전에 머리 한 대 친 거, 이것만으로도 성폭행위의 공범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도대체 그럼 합동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게 뭐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행위를 분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실제 주된 가해자가 강제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 이게 주관적 요건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드시 제가 쟤를 강간할 거야. 이걸 확실히 알 필요는 없어요. 제가 쟤한테 성적인 이상한 행위를 할지도 몰라 라는 것을 예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용인하고 있는 정도 수준만 되어도 강간죄의 공범이 된다는 거고 객관적 요건으로서 도움만 줘도 됩니다. 일부가 망을 보고 있고 일부가 강간을 하면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때릴 때 나도 한테 같이 때렸어요. 이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대1로 있었으면 대항을 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신고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3명, 4명 같이 있었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 한 대밖에 안 때렸는데요. 근데 이 사람 맞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4-5대를 맞은 거고 난 2-3대밖에 안 때렸는데요. 맞은 사람 기준으로 보면 10대를 맞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한 명의 행동은 약소할지 몰라도 같이 폭행 또는 협박의 일부를 수행했다라고 하면 공범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성범죄 행위라는 것이 꼭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강간 행위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공범 중에 여자분이 껴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실제 성관계까지 나아간 주범이 가장 심한 처벌을 받고요. 그 옆에 있었던 방조행위를 했다든지
도와준 사람, 공범인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다소 낮은 처벌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이 청소년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때에는 14세 이상인 경우와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인 경우가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14세 이상인 경우에는요, 안타깝게도 성인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형량이 7년 이상이니까 사람을 살인한 것보다 형량이 높아요. 사람을 살인한 사람은 당연히 구속될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법정에 가기 전에 이미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4세 미만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난 촉법소년이니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느냐?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가게 될 것이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를 하고 소년원에도 입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년원은 한 달, 6개월, 2년 이렇게 있는데요. 이 행위를 한 학생이 기존에 어떤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처분 형량은 달라질 수 있고, 우리 학생이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보호자가 제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호자가 막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이 학생도 핑계를 대고 이러면 낮은 조치가 나올 것도 중한 조치가 나온 경우가 많고요. 얼마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시도했는지,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학교에서의 태도는 어떤지,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할 것 같은지 보고 판사님이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피해자가 학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학폭위에 신고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성범죄 사건은 대단히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바로 전학처분이라든지 구호, 퇴학처분 같은 강도 높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이 있죠. 요즘 학생들은 이런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두세 명이 그런 이제 강간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그 옆에서 꼭 한두 명은 촬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이런 촬영 행위는 당연히 별도의 범죄가 성립을 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몰카 범죄에 해당을 하는데요.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촬영되는 것을 동의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몰카 범죄가 성립을 하고, 이걸 그 자리에 있던 친구에게 유포했다, 전달했다, 이것도 유포예요. 유포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피해자 외의 사람에게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거는 유포죄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성관계 자체에는 동의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관계 하는 것도 동의한 경우도 사실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것이지 카메라 촬영에 동의한 경우까지 생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성관계 자체는 동의한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메시지 같은 걸 통해서요, 이런 촬영 자체에 동의하는 경우는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성관계 촬영 부분을 훨씬 더 겁내하고 무서워합니다. 심한 트라우마가 되기 때문에 우리 법원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1대1로 성관계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사귀는 사이에 이런 추억을 남긴다고 영상을 찍는 것 자체도 사실 문제지만, 이거 자체에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친구 한 명에게 유포하면 유포할 걸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처벌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남학생이 예를 들면 여학생한테 자꾸 부탁을 해요. 한 번만 찍자, 한 번만 찍자. 여학생, 싫은데. 자, 이렇게 하고 촬영한 것은 단순히 몰카가 아니라 성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성착취물 제작죄는 동의해도 처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촬영 자체가 처벌해요. 유포 안 해도 성착취물 제작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염두를 해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성관계나 이런 성적인 영상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집단 성폭행, 다소 무거운 주제였죠. 주동자가 아니라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오늘 좀 무거운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가라앉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좀 더 재밌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